네, 안녕하십니까. 김원기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8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제가 금요일날 장이 마감되고 나서 이 영상을 찍는데요. 혹시나 이 영상에 올라오는 그 시기와 이 영상이 업로드되는 시기와 제가 찍는 시기가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조금씩 차이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다음 주 화요일에는 아무래도 영상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일이 되겠네요. 그때 영상이 올라올 건데 10월 8일 날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제가 좀 말씀드릴 거는 디폴트 협상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지금 우리가 미국발, 중국발 이슈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다들 인지를 하셔야지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어디서 잡느냐, 아니면 지금 관망을 할 때인가, 아니면 현금 확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게 좀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 디폴트 우려 위기를 넘겼다. 그래서 부채 한도는 571조 한씩 인상됐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12월입니다. 12월 6일까지 디폴트 협상이 아니라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된 거죠. 그래서 디폴트는 일단 조금 막아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미국발 악재가 굉장히 강한 상태예요. 미국에서는 사상 처음이죠. 처음으로 국가 부도를 선언할 위기까지도 갔었던 상황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혹시 우리나라의 국가 부도의 날 영화를 혹시 보신 분들이나, 혹시나 우리나라가 IMF 때 국가 부도를 맞았을 때 어떤 식으로 지금 피해를 받았었는지, 또는 인접 국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됐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은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였구나.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미국입니다. 미국, 중국이나 미국이 디폴트, 즉 국가 부도가 났을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뭐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줄줄이 사탕으로 신흥국들 다 줄줄이 사탕 망합니다. 신흥국들이 대부분 미국에 있는 달러를 쓰죠. 그런데 달러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진다. 이거는 결국에는 그 신흥국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흐름으로 갈 거고요. 대부분적으로 보시면 우리나라도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미국 디폴트로 인해서 국가 부도를 선언하자마자 우리나라에서 휘청휘청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일단 뭐 대기업들도 휘청휘청 될 거예요. 물론 망하지는 않겠지만 대기업들이나 여러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시급하게 힘들어질 거고요. 미국과의 여러 가지 무역을 지금 펼치고 있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자, 미국으로 납품을 많이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죠.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출 많이 하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출해야 되는데 미국이 경제적으로 좋지 않아서 미국에게 물건을 판매를 하지 못해요. 그럼 이것들은 어떻게 돼요? 그럼 재고가 쌓이는 거예요. 이 재고가 쌓이는 거고, 제값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 기업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부도를 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채무를 받아야 되는, 예를 들면 돈을 빌려줬어요. 미국 기업들에게 투자도 많이 했을 거고, 또는 업무 협약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또 돈들, 투자금들이 많이 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도 힘든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기업들이 있냐면,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미국 시장을 자주 겨냥할 수 있는 거, 2차전지 관련된 애들 있죠. 자, 이런 애들은 어떻게 돼요? 물론 다른 국가들도 있어요. 영국 또는 뭐 유럽 국가나 또는 중국, 그리고 일본 시장으로도 배터리를 뭐 우리가 납품을 할 수가 있는 거지만, 하지만 미국 시장에 최대로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배터리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당연히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부채 한도는 12월까지 연장을 했고요. 이 연장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미국의 여당과 야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빨리 디폴트 관련된 협상을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 다 벌려놓고, 트럼프 대통령은 뭐 나왔죠? 끝났죠? 임기가 끝났죠. 그런데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거를 맡아서 다 처리를 해야 돼요. 뭐 슈퍼 부양책이냐, 이거 뭐 누가 했어요? 누가 했을까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했나요?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이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딴 사람은 따로 있고 또 이걸 또 치우는 사람 또 따로 있고,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근데 지금 공화당 입장에서는 잘 됐다, 이참에 민주당의 여론을 확실히 꺾어야 되겠다,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힘이 굉장히 강한 상태입니다. 원래 그 사람은 돈이 많았고 사회적인 입지가 굉장히 컸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도 힘은 세요. 그래서 미국 상원 원내대표죠. 상원 원내대표
이 원내대표에게 불만을 표출을 했어요. 아, 너 왜 벌써 이거 해줬냐? 너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을 지금 내년도까지 끌고 가도 모자랄 판에 너 지금 너무 벌써 해줬다. 약간 이런 식이에요, 트럼프는. 근데 이게 지금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그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지금 미국이 지금 국가 부도가 나면은 줄줄이 사탕으로 여러 신흥국들 다 줄줄이 사탕 망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기업에 타격을 받는 대기업들 굉장히 많을 거고요. 뭐 LG전자나 뭐 삼성 뭐 관련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으로 납품하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그 기업들 있죠. 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엄청나게 큰 공장 부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계속 이용하려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굉장히 지금 잘못된 상태예요. 지금 미국이 아무리 그 달러를 찍어내가지고 부채가 굉장히 늘어났고 여러 가지 뭐 악재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빨리 처리를 해서 경제를 살리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상원과 하원끼리 뭐 이렇게 신경전 치열하게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IMF 때 국가 부도에 날 때 야당과 야당끼리의 그 정치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다 원래는 막을 수 있었어요. 이 IMF라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끔 막은 게 결국에는 여당과 야당끼리의 그런 당의 그런 치열한 싸움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9월 달에서부터 제가 10월 장세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당장 급한 불은 끈 거예요. 그래서 12월 6일까지는 2월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월까지는 우리가 안전하게 다시 한번 상승 랠리 가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지금 코스피 차트를 같이 한번 좀 볼 건데요. 이거를 아셔야 되는 거는 코스피 차트가 지금 현재 많이 무너진 상태예요. 그렇죠? 굉장히 원래 지금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다가 이 박스권에서 지금 무너진 상태예요. 지금 1차로 한번 무너졌고요. 1차 한번 무너졌고 2차로 지금 한 번 더 무너진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할 것이냐 요건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코스피가 지금 갭으로 한번 띄워가지고 하락이 나왔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 갭 하락 부분을 반드시 메꾸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럼 몇 가지 올라요? 3100선 이상은 올라와 줄 거라는 겁니다. 3100선, 3100. 그런데 지금 다음 주 장세에서 3000선까지 올라오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3100선까지는 10월 말까지도 지켜봐야 되고요. 이제 10월 말부터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이제 실적 장세가 시작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실적주가 결국에는 우리 시장을 주도할 겁니다. 뭐 지금 뭐 정치적인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막 쭉쭉쭉쭉 다시 올라오고, 뭐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주 아직도 재료가 죽지 않은 상태이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업적인 그런 성장주들 위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는 가치주죠.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높고, 또는 뭐 쉽게 말해서 몸값이 비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값이 비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당장은 뭐 10월까지는 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뭐 남아 있어요. 왜? 지금 떨어진 게 너무 가파르게 떨어진 상태예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냐면 엄청나게 큰 폭으로 지금 떨어진 거예요. 뭐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듯 하더니 다시 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을 진짜 나눈다라고 하면은 지금 2500대 선까지 지금 떨어진 거고, 그전에 2900선까지 깰 정도로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코스피 차트에 좀 메리트를 좀 두자라고 하면요, 지금 현재 가격 저가를 떼지 못하고 오늘 또 다시 한번 또 반등해서 올라오는 그런 장세가 나왔어요. 이런 게 결국에는 10월 장세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미 벌써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저희 그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누누이 몇 번이고 매번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10월 첫째 주죠. 어떻게 보면 둘째 주인데, 자, 10월 언제죠? 이때가 자 10월 4일부터 8일, 이제 4일이 아니라 5일부터 8일이죠. 4일 날은 휴장이었으니까. 자, 5일부터 8일까지의 장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까지 뭐 올라오는 시장 흐름들을 좀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차트들을 좀 확인하고, 이 종목이 좋겠다라고 하면은 저가 대비 뭐 지수가 많이 빠질 때가 있잖아요. 이 빠질 때 버티는 종목이 반드시 나중에 상승장에는 치고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장까지 또 봤는데, 자, 이틀장은 빠졌지만 결국에는 7일과 8일
8일은 상승하면서 올라왔어요.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7일 날에는 뭐 상승을 했지만 결국에는 뭐 8일장에서는 오늘 좀 보합장으로 마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한테는 좀 중요한 신호탄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시장에는 무조건 상승장이 조금 더 과반수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시장 보시면 코스피가 오늘 보합이에요. 0.11%로 하락 마감했지만 결국에는 보합권이고요. 코스닥 종합지수도 0.03% 보합권으로 마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다음 주 장세에서는 조금 더 상승 랠리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5거래일이 아니라 이제 또 4거래일이죠. 4거래일 중에 3거래일 정도는 상승 또는 보합장이 더 많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락장이 반드시 한 번은 있을 겁니다. 분명 조정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저는 좀 상승이 좀 모멘텀이 좀 강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시장 악재들은 대부분 잠재워지고 있어요. 미국발은 어느 정도 12월까지 2월 됐다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발 리스크는 또 어떻게 또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냐면, 자, 중국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력난이죠. 전력난. 이거 저번 주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전력난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조금 있습니다. 자,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요, 중국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산 자체를, 전력 자체를 강제로 셧다운하는 겁니다. 저 공장을 돌리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우리나라가 생산할 수 있는 뭐 2차 전지나 또는 히토류 뭐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로 좀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또는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뭐 중국에 있는 분포되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셧다운제라고 하면은 야간에 행동할 수 있는 게 제한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간에 뭐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뭐 여러 뭐 기업들 뭐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이 제한되고, 게다가 강제적으로 전기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갑자기 문득 생각나는 건데, 제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가 이 컴퓨터가 갑자기 탁 나가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게임 관련된 종목들도 힘을 내지 못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뭐 전 일대가 지금 다 전력난이 있는 게 아니라, 일부에서는 지금 뭐 예를 들면 생산 라인 뭐 또는 전기 소모가 좀 많은 그런 도시들이 있죠. 이런 데는 지금 전력난으로 인해서 지금 셧다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결국에는 호주와 중국과의 무역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호주에 있는 석탄을 수입을 받아야 돼요. 중국이 호주에 있는 석탄이 질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또 여러 가지 또 호주에서 나오는 그런 뭐 와인이나 또는 뭐 소고기 막 이런 것들을 수입을 받아야 되는데, 호주가 미국과 손을 잡았다라는 이유로 지금 중국에서는 그냥 무역적인 제재를 계속적으로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했을 때 중국발 리스크도 굉장히 커요. 게다가 또 헝다그룹 있죠. 헝다그룹에 있는 뭐 또는 자회사 또는 지분을 계속적으로 지금 매각을 하면서 좀 어떻게 해서든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좀 발버둥 치고 있기는 하지만, 이 헝다 말고도 줄줄이 사탕으로 전부 다 헝다의 그런 비슷한 채무를 다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탑10의 기업들, 탑10, 탑1이 뭐 헝다라고 하면은, 헝다 밑으로 헝다와 비슷한 채무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채무를 상환해야 되는 애들이 한 10개 그룹이 더 있는 거예요. 10개, 15개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중국 쪽에서 얘네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뭐, 제가 자꾸 줄줄이 사탕이라고 하는데 줄줄이 사탕으로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피해가 가는 경우가 있겠죠. 왜냐면 또 이 중국에 대한 땅이기 때문에, 또 부동산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엔 또 관련돼 있는 데가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중국발 리스크도 영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지금 투자를 조금 보수적으로 가야 되고, 지금 당장 안전하고 실적에 대한 우수한 그런 애들을 제외하고는 저는 좀 가급적이면 보수적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뭐 디폴트에 대한 위험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오늘이죠. 오늘 금요일 날에 고용자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고용자 지수 발표가 있는데, 자, 오늘 고용자 지수 발표를 또 집중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오늘 또 그 부분을 꼭 집어드려야 돼요. 자, 미국의 비농업 부문을 제외한 고용자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자, 10월 8일 21시 30분, 오늘 저녁 9시 30분인데 오늘은 제가 봤을 땐 고용자 지수가 조금 더
뭐 좋게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에도 고용자 지수를 저는 좀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근데 지금 예상치는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예상치가 그래도 좀 좋게 나오고 있네요. 이전치보다는 조금 더 상회해서 올라갈 것이다. 이게 이전치예요. 235 그리고 여기가 500인데 오늘 예상되는 거는 좀 더 증가할 것이다 뭐 이렇게 추세를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스닥이나 뭐 S&P나 뭐 다우지수나 이런 거는 결국에는 이런 모든 영향들을 좀 고려했을 때 테이퍼링이다, 인플레이션이다, 뭐 이런 미국적인 그런 그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이 계속 오잖아요. 근데 비농업부문 고용자 지수가 좀 발표가 됐을 때 긍정적으로 나오면 경제적으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발표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경제지표 발표가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 발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 시간당 수입 지수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경제지표가 그만큼 중요하다 보니까 다들 좀 평가하실 때, 좀 투자하실 때 가급적이면 좀 이런 부분들 좀 잘 판단하고 좀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 당장은 좀 투자하는 걸 좀 관망하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14일이죠. 이번 달에 14일. 14일이면 다음 주인가요? 14일 다음 주 목요일이네요. 다음 주 목요일 날엔 FOMC 발표가 있습니다. FOMC. 이 발표도 굉장히 중요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9월 장세에는 별로 좋지 않은 하락 장세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하면은 원래는 10월 장세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이에요. 원래는 10월은 미국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장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변동성보다는 조금 더 위험한 그런 수위에 지금 빠져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좀 큰 악재는 좀 잘 견뎌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 10월에는 조금 우리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